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오늘 나온 기업 인기 리포트 순위 1위부터 6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삼양식품 저가 매수의 기회.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환율 하락과 8월 수출 약세로 주가 조정.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었으나 최근 원화 강세와 중국 선적 지연, 비수기 영향으로 8월 수출이 부진하였기에 8월 한 달 동안 약 2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현지 판매 법인 설립과 내륙 운반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 대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8월 수출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주가 조정은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일시적 수출 부진은 동사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 중국 수출은 10월 국경절, 11월 광군제, 내년 1월 춘절 수요 등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9월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북미 수출은 미국 대형마트 입점과 멕시코, 캐나다 수출 확대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럽 수출은 현지 판매 법인 설립과 유통 채널 확대로 ASP와 판매량이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일시적 수출 부진은 동사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실적 추정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였으나 동사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2위, 3위 두산밥켓. 두산밥켓, 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결정.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 66,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두산로보틱스의 두산밥켓 흡수 합병 중단. 동사는 8월 29일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철회 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수정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된다면 최대 주주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측면에서 두산로보틱스와의 시너지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두산밥켓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무인화 솔루션 개발 등에 두산로보틱스가 보유한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장기 건설 장비의 핵심 기술이 될 무인화 및 자동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수요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하반기 완만한 속도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요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4위, 지어소프트. 아직 광고도 제대로 안 해봤다. SK증권에서는 목표가 18,500원을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유기농 신선식품 유통사업자. 연결 실적으로 신선식품 관련 업체 오아시스가 약 9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비중은 IT, 소프트웨어 및 광고업입니다. 오아시스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24년 1분기 기준 온라인 비중이 70% 이상이며 오프라인 매장은 54개의 직영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오아시스는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광고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성장했으며 이익을 내면서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카테고리의 성장은 어떤 카테고리와 비교해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신선식품이라는 점에서 해외 이커머스 경쟁사와도 직접적인 경쟁을 피한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 방법. 이커머스 사업자보다는 오프라인 제조, 유통사만 선별해 보수적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소프트의 예상 주가 업사이드는 92%라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경기 국면을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지어소프트의 이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5위, 라메디텍.
미용을 넘어 바이오도, 레이저 플랫폼 기술 주목.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 4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초소형 레이저 기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동사는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이를 활용한 피부 미용기기 및 체열기 등을 생산합니다. 기존 레이저 제품 대비 90% 이상 작은 크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홈뷰티 디바이스 등 기존 대비 다양한 시장을 타겟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피부 미용 및 의료기기로 홈케어 기기 퓨라셀 에미가 있으며 피부 질환 치료용 기기, 인체용 케어빔, 동물용 레이벳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저 체열기는 핸디레이 개인용과 의료기관용이 있으며 매출 비중은 24년 상반기 기준 피부 미용 및 의료기기가 77%, 체열기가 22%를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레이저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을 주목. 디바이스 설계 및 제조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진입 장벽을 통한 제품 경쟁력과 다양한 사업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용 퓨라셀 MX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에스테틱 및 병원 등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용기기 ODM으로의 사업 본격화도 주목해야 하며 레이저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을 통한 바이오 분야로의 진출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신약 개발 업체 등과 레이저 플랫폼 기반 차세대 치료제 개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동사 주가는 공모가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으며 보호예수 해제 등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초소형 레이저 원천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의 성장성에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6위, 효성. 인적 분할에 따른 주식수 감소로 배당 매력 증가.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인적 분할 후 HS 효성의 상장,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효성 토요타, 효성 홀딩스 USA의 자회사 탈퇴 등으로 인해 SOTP 밸류에이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인적 분할에 따른 주식수 감소와 자회사 지분 가치 변화를 반영할 때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첫째, 주식수 감소 고려 시 2024년 사업년도 DPS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추정. 효성 중공업을 제외한 화학 계열사들의 업황 부진으로 24년 배당이 크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비상장 연결 자회사인 효성 TNS의 실적이 24년 하반기부터 개선세에 진입하였고 상반기 말 기준으로 현금 약 5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24년 DPS는 약 3,000원 이상 지급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고 조성래 회장 보유 중이던 상장 주식의 상속가액 약 7,200억 원. 고 조성래 회장은 효성, TNC, 중공업, 첨단소재, 화학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지분의 상속가액은 약 7,2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효성의 삼형제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4,3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조현준, 조현상 형제는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 지분을 교환하며 계열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도 배당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업 리포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